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기를 위한 따뜻한 태교 이야기. 오늘은 우리 태아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엄마들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태아는 이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엄마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고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들은 엄마들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왜 엄마들이 영재태교를 믿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서양에서 태아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양 태교는 크게 정신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정신적인 면은 모와 애착으로 심리학자나 행동발달학자, 사회학자들이 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태아 자극이라고 불리는 물리적인 면은 주로 생물학자, 생리학자들이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렇듯 태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 파급 효과를 따지기 전에 전 인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연구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정신적인 면은 제외되고 태아 자극이나 이론만 강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아 자극 이론조차 잘못 받아들인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결코 영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태아 자극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사라 브라워 박사는 태아 자극에 관해서 최대한의 유전적 잠재력을 일깨워서 최대한 가능성이 많은 인생의 출발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결코 슈퍼맨을 만들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잠재력을 물려주기 위한 태아 자극 이론은 지금부터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옥스퍼드 대학과 콜린 블랙모어 교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8개월 된 태아는 성인의 뇌세포보다 2, 3배 정도 더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생 직전 불필요해진 태아의 뇌세포는 대량 소실되기도 하는데요. 이 소실 과정은 아동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다가 사라집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임신 8개월만 되면 태아는 엄마 아빠의 뇌세포보다 훨씬 많은 신경세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아기 스스로 뇌세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없애버리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뱃속의 아기를 애라고 무시하면 그 애들은 그만큼의 자기 신경세포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수잔 루딩턴 호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초 서류로 보고된 태아의 첫 신경, 시냅스는 수정 후 7일째가 되면은 태아와 신생아 뇌발달 전문가들은 아기의 감각기관에 대한 태아 자극은 이러한 시냅스들의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냅스 연결의 부족이 신경세포를 죽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특히 임신 8개월 때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임신 후기 5개월 동안 태아에게는 더 많은 시냅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자궁 내 태아의 감각 자극이 뇌세포의 죽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정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신경이 생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뇌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임신 초기에 생성된 신경은 임신 후기 태아가 여러 가지 능력을 갖게 되면서 서로 간의 연결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태아를 적절히 자극하면 이러한 연결고리가 급격히 발달하게 되고 이는 곧 뇌발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다진 양파와 당근, 맨밥이 있다고 치면은 이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을 때 음식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금을 약간 넣고 바꿔 볶으면 음식이 됩니다. 각 요리 재료들이 태아의 신경이라고 한다면 소금을 넣고 적당히 볶아내는 행위는 바로 태아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아 자극을 잘한다는 것은 볶음밥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섞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먹다가 버릴 수도 있지만 간이 적당히 배면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비추어 볼 때 태아는 스스로 뇌세포를 만들고 심지어는 스스로 판단해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재태교의 허구성은 바로 여기에서 증명되고 있는데요. 태교는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소실시키지 않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국 뇌세포의 소실만 막아도 엄청난 태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태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미완성이라는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아는 바보가 아니라 무언가 해줘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도 결코 아닙니다.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완벽에 가까운 생명체입니다. 흔히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쁘면 아기도 머리가 나쁠 거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뱃속 아기는 이미 어느 부모의 자식이든 간에 엄마 아빠보다 두세 배 똑똑하다는 겁니다. 아기의 뇌가 손상받지 않도록 적절한 자극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좋은 환경으로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아의 뇌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키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 억지로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엄마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아기가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외부 자극을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받아들이면 아기 역시 기분 좋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기는 단순히 이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뇌세포의 죽음을 막고 오히려 뇌세포를 한층 키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재태교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육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머리 좋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영재태교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과 부모 역할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기를 위해서 우리 태아의 능력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이렇게 똑똑한 우리 아기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물론 그 첫 출발은 아기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엄마는 태아하기 나름인데요. 아기의 능력은 실로 대단하고 엄마들이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게 굉장한 아쉬움입니다. 임신 초기에 태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엄마를 우울하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밖에 나가기 싫어지게 만들자. 그리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계속 잠을 재우자. 그러면 자는 동안 엄마가 쓰는 에너지가 최소화되니까 그걸 나한테 쓸 수 있게 해서 내가 무럭무럭 잘할 수 있게 우리 엄마가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영 협조해주지 않네. 초기 3개월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많은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엄마 움직이지 말고 좀 쉬세요 라는 게 아기의 메시지인데요. 내가 뱃속에 있다는 걸 잘 모르니 그렇다면 사인을 더 보내야 되겠다. 온몸이 찌뿌듯하게 만들고 괜히 어딘가 감기 몸살이 올 것 같은 분위기도 만들자. 그러면 엄마가 더 몸조심을 하겠지? 아휴,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특별한 영양소도 필요하네. 뭘 먹고 싶은 게 있어야지. 그래도 나한테 나쁜 건 절대 못 먹게 해야 할 거야. 이게 임신 초기의 태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 우리가 임신한 것을 모르고 그냥 생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임신 초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태아는 엄마에게 많은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엄마는 그 메시지를 잘 알아차려서 아기에게 필요한 거, 아기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채워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태교 공부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신 중기 태아 생각은 어떨까요? 바쁘다 바빠. 만들 게 한두 개가 아니네.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더 많이 먹어주세요. 단백질이 필요한데 삼계탕이 먹고 싶어져라. 오늘은 길바닥에 칼슘이 부족한데 그러면 칼슘을 들어있는 멸치랑 콩국을 먹게 만들자. 다음은 회, 뱅어, 포, 우유, 치즈 더 많이 먹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많은 영양분을 축적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좋은 공기도 많이 마셔주세요. 엄마가 많이 돌아다니면 이것저것 경험해야 저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엄마가 계속 한자세로 있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은 배가 뭉치게 만들자. 그러면 배를 좀 주물러 주던가 숨을 깊이 있게 들이마실 테니까 산소가 나에게 많이 공급이 되겠지. 그리고 엄마 나 이제 6개월인데 엄마랑 아빠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게 중기 태아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시기에 맞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잘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신 후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임신 후기의 태아의 생각은 엄마 제가 자궁을 1000배 정도 키우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만큼 제가 크다 보니까 엄마가 이리저리 불편한 곳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저녁에 잠자기 불편하시죠? 그래도 똑바로 누워서 자면 안 돼요. 엄마가 똑바로 누워서 자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엄마 뱃속에 있는 큰 동맥과 정맥을 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꼬리뼈도 누르게 돼요. 그래서 누웠다가 못 일어날 정도로 꼬리뼈가 아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우세요. 제가 꼼지락거리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불편하니까 편하게 자리 잡느라고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중기 때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차분하고 조용한 음악이 나는 좋아요. 제가 세상에 나갈 날짜가 다가오면 엄마 몸을 출산을 쉽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 좀 나아질 거예요. 잘 견뎌주는 우리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 좋아요. 덜 불편해지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엄마 힘내세요. 이게 태아 말기의 태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아는 임신 시기에마다 적절하게 부모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차리고 우리 아가를 위해서 아가가 원하는 것을 예민하게 반응해 준다면 좋은 엄마겠죠. 그리고 태아는 생각하겠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그래서 어머님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아는 부모님에게 끝없이 많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엄마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아기가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넣어주는 게 태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신 중 태아가 반응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태아는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태아를 위해서 영재 교육을 하지 않아도 우리 태아들은 모두 영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아가 뇌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편안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우리 엄마들이 바쁘다 보면, 그리고 엄마들이 무지해서, 그리고 몰라서 이런 것을 놓쳐서 우리 아이 뇌가 발달하는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매일매일 우리 아가 자라는 280일 동안 잘 우리 아가를 위해서 많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의 역할은 분명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교라는 한자는 아기를 뵐 자와 가르칠 교자를 쓴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글자 자체에도 알 수 있듯이 태교라는 것은 아기를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에게만 가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행해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가진 사람이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배우는 모든 행위가 바로 태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해지던 전통 태교는 부모가 해야 하는 일 중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교가 온 가족에게 확대 적용되었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한 아이의 아빠와 엄마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태교에서는 스승인 부모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승은 온데간데 없고 제자인 태아의 능력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태교에 만약 교수평가제가 도입된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스승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교가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먼저 스승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을 제대로 된
태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려 말고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에서 멋진 선생님이 누구였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명확한 사람, 그래서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엄할 땐 엄한 그런 선생님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교육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완성된 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라는 건데요. 아이들의 제1학습의 원칙은 모방입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건데요. 만약 태어날 아기가 특별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엄마 아빠가 먼저 특별한 삶을 살면 됩니다. 똑똑한 아기를 원한다고요? 누가 강조하지만 뱃속의 태아는 이미 굉장한 능력을 갖춘 천재입니다. 다만 태아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아기를 그려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으면 된 겁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저 최선을 다해 그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건데요. 아기는 부모보다 학습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알아서 잘 배운다는 겁니다. 이민을 간 경우 자식들이 부모보다 외국어를 훨씬 더 빨리 많이 배우지 않나요?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노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되시죠? 언젠가 서양 철학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스승이란 말의 어원이 The lover,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The beloved,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철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이 가득 담긴 날개를 떼서 사랑스러운 제자에게 자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태교도 결국 엄마 아빠의 깊은 사랑을 아기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뱃속의 아기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태아에게 있어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태아는 보통 어른들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부모가 사랑을 절제할 줄 알아야 자식이 제대로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나 엄마가 사랑을 잘 표현해주지 않아도 이를 대신해줄 형제, 친척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절대적인 사랑도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많은 혈연관계 속에서 때로는 조건 없이, 때로는 절대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받고 커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지금은 오늘날의 가족의 모습은 이와 다르죠. 가족이라고 해봤자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 이렇게 단출하다는 겁니다. 친척이나 이웃 간의 왕래도 예전 같지 않죠. 형제도 작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나눌 곳을, 사랑을 받을 곳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듯 사랑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기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세심한 표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생각을 강요해도 안 되겠죠. 이제 자식을 위해서 나에게 숨겨진 모든 사랑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씩 전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못다한 한을 풀기 위해 자식에게 욕심을 쏟아붓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주고 경험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태교를 통해서 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엄마에게 행복한 아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돋보기 태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선이 배에만 고정되는 것이 라는 겁니다. 그러나 태교는 배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돋보기 태교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태교라는 겁니다. 만약 태교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 불만만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절대 제대로 된 태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면 그냥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는 게 태교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하기가 어려운데요.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기를 위한 절대적인 태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울 태교의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정말 거울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거울에 이렇게 써놓고 매일 아침 읽어보는 겁니다.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소중한 엄마가 될 것이다. 나는 아기를 잘 낳는 여자다. 어떤가요, 여러분? 시선을 아기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태교는 아기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예술적인 감성을 키우기 위해 문화생활을 즐기고 좋은 품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곧 아기를 위한 태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원한다는 명목하에서 혹시 내가 욕심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가 우리에게 그게 좋은 소리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임신 3개월 동안 동화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이젠 솔직히 지겨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엄마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안 읽으면 됩니다. 지겨운 마음으로 동화책을 읽는 것은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 소비적인 일입니다. 엄마가 재미있는 일을 해서 기분을 즐겁게 만든 다음 아기를 위한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태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클래식만 들어야 하나요? 클래식을 원래 싫어하는데 그냥 좋다니까 억지로 듣고 있어요. 억지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산소도 많고 영양가 많은 피가 아기에게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듣기 싫은 클래식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이런 엄마도 있었습니다. 임신 중엔 뭐 딱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데 제 취미에 맞아서 재미있어요. 근데 제가 태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취미에 맞아서 재미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럴 땐 계속해야겠죠. 다만 주의할 것은 무언가를 배울 때 임산부가 한 자세를 오래 취하면 태아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에 10분씩은 자세를 바꾸거나 간단한 체조를 해주는 것 또한 이제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아기를 대상으로 태교를 한다는 일은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아기에게만 열중하다 보면 때론 자신의 태교에 의심이 들기 마련이죠. 엄마 자신은 시선을 돌릴 여유도 잃게 됩니다. 엄마와 아기는 한 몸이지만 엄마가 즐거우면 아기도 즐겁게 되겠죠. 무슨 일을 하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태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이기심과는 다르죠. 아기에 대한 욕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과 내가 진정 즐겁기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로 설 때 진정한 태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태교는 아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해지면 아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쩜 우리 아기는 엄마라는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엄마가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기억하면 우리 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기억할 것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난 빨리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바라본 세상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태아도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세상이 정말 쉽지 않네. 어렵네. 이 어려운 세상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의 생각에 의해서 태아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가가 태내에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엄마의 따뜻한 생각, 엄마의 행복한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